레스터 레븐스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명상을 하루에 얼마나 하나요? 저는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처럼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레스터 레븐스씨가. 자, 그러면 이번에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이란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즐거움이라고 부릅니다만 그거는 단지 고통으로부터의 도피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란 다른 사람이나 오락 등을 통해서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단지 도피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만의 생각과 홀로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영화를 보러 가야 하고 나이트클럽을 가거나 누구를 만나러 다닙니다. 단지 그들 자신의 생각과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무엇이든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서 생각이 다른 곳으로 돌려지면은 그들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거움이라고 하고 이것이 행복인 양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오락거리는 실제로 이런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오락이나 만나야 할 사람 따위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유롭게 된다면은 당신이 그 오락을 선택한다면은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그것을 즐길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오락을 갈구해야 하는 허덕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행복이란 단지 이런 비참함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그런 류의 행복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실로 유일한 행복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참자가 되는 것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참자가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의 감각적인 즐거움은 우리가 그것과 관련한 외부의 사람이나 사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즐거움은 그 사람이나 사물을 얻기를 갈망하는 생각이 충족되거나 고요해짐으로써 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고요하게 했을 때 우리는 참자를 더욱더 느끼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고요하게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저 존재하게 되고 우리는 더욱더 참자에 머물 수 있게 되어서는 우리는 더욱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마음이 고요할수록 더욱더 행복해진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당신 스스로가 알아내야만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당신이 알게 될 때까지 실험을 해보고 연습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기쁨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항상 결과적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었고 그리하면은 당신은 행복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사람이나 사물들에게서 행복을 기대하는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기쁨이란 오직 당신의 참자아에 머무는 것에만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하면 당신은 기쁨이 있지 않은 곳에서 기쁨을 찾아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즉각 내려놓고는 단지 존재하기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행복을 위해서 어느 누구도 어떤 무엇도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항상 행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또 설명을 드리면은 자, 행복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볼게요. 자,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것을 즐거움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고통으로부터의 도피에 불과하다라고 레스터 레븐스씨 말합니다. 그것은 고통으로의 도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피해서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때 잠깐 생각이 우리 표면에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시선을 돌렸으니까 그때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잠깐 피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가라앉혔을 때 우리가 만나는 참자에 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아까도 얘기했던 것에 이어지는 건데 우리가 소망을 이룰 때 행복해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을 고요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근데 왜 소망을 이루는 것이 생각을 고요하게 할까요? 소망을 이루는 게 왜 내 생각을 고요하게 하지? 자, 이게 모든 내용이 다 이어집니다. 첫 번째로 돌아가 볼게요. 레스터 레븐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욕망에서 비롯된다. 모든 욕망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레스터 레븐슨 씨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내려놓는 것과 욕망을 내려놓는 것은 같은 이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어요. 어떤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이룹니다. 욕망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더 이상 이 욕망은 없어지겠죠.
그 순간 생각이 없어지겠죠. 욕망이 없어지니까 생각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해지겠죠.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참나가 드러나서 행복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즐거움. 일시적인. 하지만 진정한 즐거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놀이를 할 때나 아니면 누군가를 만날 때나 아니면 좀 자극적인 무언가를 할 때 얻는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존재할 때도 느낄 수 있는 게 진정한 행복인 거예요. 우리가 항상 갖고 있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도 지금 당장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그 무엇과도 비교를 할 수 없는 행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되면 아까 레스터 레븐슨 씨가 말한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잡거나 관찰자 시점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머물 수 있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득한 행복을 가리고 있던 잡념들이 모두 사라져서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행복, 실로 말로 할 수 없는 진짜 엄청난 행복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모든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냥 이것은 그냥 알미예요. 어떤 이해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해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무한한 행복이 계속해서 샘솟아요. 그 상태에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내용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이제 마음공부 레벨을 나눠놓으면은 최고 수준의 레벨의 이야기들이라서 이게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지, 뭐 와닿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지 할 수도 있어요. 마음공부를 이제 시작했고 이제 조금 관심을 갖는 단계에 있는 분들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을 수도 있고요. 이해가 안 되신다면 가볍게 들으시고 나중에 차근차근 이제 앞선 과정들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따라오신다면은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가 조금 더 깊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레스터 레븐슨 씨를 따르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치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자동차를 욕망해서는 안 되고, 집을 욕망해서는 안 되고, 와이프나 애인을 욕망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욕망해서는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레스터 레븐슨 씨가 또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이 말한 마지막 문장만 빼고는 맞는 말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된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욕망이란 부족함과 분리감의 의식이고 이것이 바로 모든 고통의 원인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이고 전체라면 당신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의 소망을 욕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욕망하지 말아라. 욕망이라는 것은 그 소망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고, 그리고 내가 그 소망하는 것이 나에게 없다라고 결핍을 내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욕망하지 말아라. 이미 모든 것을 갖고 있다면 욕망할 수가 없는 것이 맞는 것이다. 결과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기존의 시크릿, 기존의 포라클의 이념들과 일맥상통을 하는 겁니다. 일맥상통을 하는데 조금 더 어렵게 얘기를 한 겁니다. 조금 더 어렵게 얘기를 한 것 뿐이지 같은 맥락인 거예요. 욕망하지 말고 이미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미 있다고. 여러분한테 스님이 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모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갖고 있다면, 그쵸? 그러니까 결핍의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늘 풍요의 마음, 모든 것이 있는 마음, 있음의 상태에 머물라는 겁니다. 있음의 상태. 여러분들의 행복의 상태, 그냥 그저 있음의 상태, 그저 존재의 상태에 머물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요한 것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난 차를 좀 갖고 싶어, 나는 뭐 시계를 갖고 싶어, 나는 뭐 아파트를 갖고 싶어, 그런 소망들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조차도 그런 생각이 처음엔 들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있음의 상태에 머물면서 그것들을 끌어온다거나 창조한다는 느낌보다는 선택해서 사용한다는 느낌, 선택해서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하면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불안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셨는데 잘 봐요. 불안이 찾아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상태에 머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상태를 계속해서 차지하면 됩니다. 근데 계속 불안해요. 계속해서 차지하면 돼요. 이건 답이 하나예요. 그냥 결과에 계속 머물면 됩니다. 결과에 충분히 머물지 못했을 때 불안함이 생기는 겁니다. 불안함, 의심, 걱정, 조급함은 내가 그 결과에 온전히 머물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머물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함이 들면은 그 이상으로 결과에 머물면 됩니다. 잠깐만.
제가 오늘 다루려고 했던 내용 중에 지금 시간 관계상 못 다룬 내용이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그냥 잠깐만 언급을 하면은 레스터 레븐스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명상을 하루에 얼마나 하나요? 저는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처럼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레스터 레븐슨 씨가. 당신은 그러면 명상하는 시간 외에는 나머지 불필요한 생각들을 하면서 얼마큼의 시간을 보내나요? 저는 그 나머지 시간을 모두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보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잠을 충분히 많이 잔다고 해서 12시간을 잡니다. 12시간을 자고 하루에 12시간을 깨어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12시간 중에 2시간을 명상을 하고 10시간은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더 많은 생각과 더 많은 에너지를 여기다 쓰는데 당연히 불안하죠. 당연히 걱정되죠. 당연히 내가 내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죠. 그래서 레스터 레븐슨 씨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더 많은 시간을 명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는데 시간을 써야 합니다. 당신이 온전히 깨달아서 흔들리지 않게 될 때까지는 충분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를 잘 못 탈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여러 번 탄다고 해서 그게 자전거 막 잘 타가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냥 한 번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자전거 타지 않더라도 뭐 1년 뒤에 타든 2년 뒤에 타든 탈 수 있어요. 그죠? 처음만 어려워요. 처음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는 데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서 그 진짜 찬란한 마음 공부를 한다. 하루에 막 10분, 20분 혹은 1시간밖에 안 한다.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 나머지 시간을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대로 살고 있으니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는다면은 자전거를 타는 법을 터득한 것처럼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예가 뭐냐면은 될리를 든다의 마이클 싱어 씨를 보면은 그분이 깨달음을 얻기까지는 몇 달 동안 명상을 진짜 죽어라 합니다. 그죠? 근데 그분은 명상을 진짜 뭔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스스로 이제 뭔가 알고 싶은 거죠. 더 이 상태를 찾아야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깨달음의 상태에 도달하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그렇게 하루 종일 명상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죠? 하루에 딱 2시간씩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경지에 올라간 다음에 그게 확고해졌을 때는 이렇게 많은 시간 할애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전까지는 시간이 많이 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든 여러분의 소망이라고 해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에 대해서 끌어당김을 합니다. 돈을 끌어당기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요. 부자의 마음을 갖고 돈이 막 흘러 들어오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풍요로운 마음에 머물러야 하는데 하루에 딱 5분, 10분밖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뭐 23시간을 돈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에너지를 방사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결과가 올까요? 당연히 결핍이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풍요의 상상, 풍요의 뭐 주파수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기 전보다는 조금 나아질 수 있어요. 조금 나아질 수 있지만 당연히 그 조금의 시간이 그 긴 시간을 바꾸기는 약간 힘들다는 거죠. 물론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언제? 우리가 여기에 몰입했을 때 우리가 1시간으로 10시간의 효과, 100시간의 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투자하는 시간들도 분명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직도 흔들리고 아직도 계속해서 의심이 들고 아직도 계속해서 걱정이 된다. 그러면은 그만큼 충분히 머물지 못했다라는 증거일 뿐이에요. 그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뭔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마음의 힘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에다가 집중하고 쓰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되게 명백하죠? 되게 간단하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시간과 정성이 조금 부족했던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중을 많이 한다면 적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적은 시간과 적은 집중을 한다면 오랜 기간이 필요하겠죠. 이겁니다.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루 종일 한 가지 생각을 미친 듯이 한다. 그러면은 그 하루가 다른 사람들의 100일만큼의 힘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꼭 기간이 길다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꼭 시간이 길다고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거기다 얼마큼 마음 썼는지는 반드시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면은 부정적인 생각도 현실이 됩니다. 좋은 것만 현실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디에다 마음을 쓰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자, 레스터 레븐슨 씨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목표에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실제적인 열쇠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완전히 책임지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완전히 책임지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마스터라는 사실을 망각하고는 우리를 세상이라는 것의 희생자인 것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 다시 볼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마스터라는 사실을 망각하고는 우리를 세상이라는 것의 희생자인 것처럼 속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원인이 되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에 우리의 힘을 부여해서 외부의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여해서 힘을.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통제권을 다시 회복하고 싶으시다면은 전적으로 온전히 책임지세요. 전적으로 그 모든 일에 책임을 지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당신의 생각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바로 잡음으로써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내면을 살펴보는 습관을 기르세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자, 내 안에 어떤 부분에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했을까? 이 생각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다 보면은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나게 했던 생각이 잠재의식에서, 표층의식이 아니라 이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서 솟아나서 의식적인 차원으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은 당신은 자신 스스로가 즐거운 혹은 불쾌한 경험이 자신에게 일어나게 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당신의 통제권을 다시 쥐게 되는 것이죠. 당신이 이 연습을 하면 할수록 이것은 더욱더 쉬워지고 마침내 당신은 당신이 현실의 창조의 마스터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창조하는 마스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빠르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모든 일이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죠.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 뭘까? 이 일이 지금 내 삶에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질문 던질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한테. 그쵸?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나면은 답이 떠오릅니다. 어디서? 잠재의식에서, 무의식에서 답이 떠올라요. 그 현실의 원인이 됐던 생각이 내 마음속으로부터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린 그때 알겠죠. 아, 이 생각 때문에 이 현실이 왔구나. 아, 결국엔 내 생각이 현실이 되는 게 맞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생각을 하면은 원하는 현실을 살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어떤 원하지 않는 현실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다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결핍이라는 생각이 가난을 우리 삶에 만들어냈잖아요? 그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러면은 결핍에서 풍요로 넘어오면 됩니다. 풍요로 넘어오면은 풍요로운 삶이 내 삶에 펼쳐지겠죠. 그쵸? 그런 식으로 내가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전적으로 총괄하라는 겁니다. 주도권을 되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마스터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희생자가 아니에요. 아, 나는 왜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지? 저 사람은 이렇게 쉽게 돈을 벌고 저 사람은 부자 집안에서 태어났고 이렇게 막 남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재수없는 운명을 타고났지? 하면서 운명 탓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게 운명이나 환경이나 이런 데 달려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달려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처음에 당연히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지만 만약에 받아들이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